안녕하세요. 영어 도니셔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도니셔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20년차 영어 강사인 저에게 누군가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 영어를 익히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답변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빠뜨리지 않을 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영어에 접근하는 그 접근 방식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영어에 접근할 때 영어는 언어인데 영어를 언어로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학문으로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에 접근할 때 영어를 언어로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학문으로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처음 만났을 때 영어를 언어로서 만나지 않고 영어를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점수를 잘 내야 하는 하나의 학 과목으로 만나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본격적으로 익혀야 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이해의 과정을 수반하는 언어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이해의 과정이 마치 공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영어를 하나의 학습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 과목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할 언어로서 바라보시면 우리가 영어를 익혀가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말로만 영어를 학문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어를 언어로 바라보세요 라고 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어를 언어로서 바라볼 수 있는, 영어를 언어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를 이해하실 때 우리나라 말과 반드시 비교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이렇게 우리나라 말과 비교해 가면서 영어를 익혀나가실 때 우리가 영어를 언어로 바라보며 영어를 익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영어를 우리가 학습해야 할 하나의 학 과목으로서 바라보지 않게 되고 영어를 습득해야 할 하나의 언어로서 바라보게 될 때 여타의 이해의 과정과 프로세스 없이도 우리가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영어를 그대로 익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언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통해서 과거 완료 시제를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정말 어려웠던 과거 완료,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영어에서는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언제 과거 완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림으로써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아와 빅토리아라는 썸을 타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발레리아와 빅토리아라는 이 썸을 타는 남녀가 하루는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생일 파티에서 발레리아와 빅토리아가 서로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발레리아 왜 빅토르를 못 만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발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토르가 집에 갔고 그 다음에 내가 파티에 갔어. 두 번째는 내가 파티에 갔더니 이미 빅토르는 집에 갔더라. 끝입니다. 과거 완료의 큰 물줄기는 지금 이 두 가지 예문, 우리나라 말 예문으로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 두 개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빅토르가 집에 갔고 그 다음에 내가 파티에 도착했어. 두 번째 문장은 내가 파티에 갔더니 빅토르는 이미 집에 가고 없더라. 여기에서 두 번째 문장, 파티에 갔더니 이미 빅토르는 집에 가고 없더라. 우리 항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문장이 바로 영어의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 항상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문장 구조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빅토르가 파티를 떠났고 그 다음에 내가 파티에 도착했어이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도착했는데 이미 빅토르는 파티를 떠났더라. 1번 문장이나 2번 문장이나 똑같이 발레리아와 빅토르가 서로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문장은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빅토르가 파티를 떠났고 그 다음에 내가 도착했다. 두 번째 문장은 시간의 역순으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내가 파티에 도착했더니 이미 빅토르는 파티를 떠나고 없더라고.
첫 번째 문장을 간단하게 영작해 보자면 After Victoria went home, 빅토르가 집에 간 후에 Valeria arrived at the party, 발레리아가 파티에 도착을 했고, 두 번째 문장을 간단하게 영작해 보자면 When Valeria arrived at the party, 발레리아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빅토르는 had already gone home, 벌써 집에 갔다. 이렇게 영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아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빅토르는 이미 파티를 떠났었다. 도착했다와 떠났었다. 우리나라 언어는 동사의 차이, 동사의 형태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떠난 게 먼저인지 도착한 게 먼저인지는 문맥을 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어에서는 과거에 순차적으로 일어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 과거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묘사를 할 때는 ed폼과 ed폼, 즉 과거형으로 이거 했고 과거형으로 이거 했다 라고 표현을 해주지만, 그 특정한 과거의 상황을 시간의 역순으로 서술하거나 묘사할 때는 ed폼과 ed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d폼과 had pp폼, 특별히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동사를 had pp폼을 사용해 줌으로써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난 일이다, 내가 지금 역순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다, 헷갈리지 말아라 표시를 따로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언어는 우리가 문맥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발레리아가 도착했을 때 이미 빅토르는 파티를 떠났더라. 문맥으로 우리가 빅토르가 이미 집에 가버렸다, 발레리아가 파티에 왔더니 이미 빅토르는 집에 가서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문맥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영어에서는 when Valeria arrived at the party, arrived ed폼을 썼죠. 발레리아가 도착했을 때 빅토르는 had already gone, had pp를 썼잖아요. 이 had gone이 arrived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표시를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표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장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빅토르가 집에 갔다라는 이 문장에서 집에 갔다라는 동사를 had gone, had pp 대신에 when, ed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When Valeria arrived at the party, 빅토르 went home, 이렇게요. 동사의 형태를 had gone에서 went로 바꾼다면 이 문장의 해석은 발레리아가 파티에 도착했더니 빅토르가 이미 집에 가고 없더라에서 발레리아가 도착했고 그리고 빅토르가 집으로 갔어 라는 문장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 문장 안에서 어떤 뉘앙스가 피어나오게 되냐 하면은 발레리아와 빅토르가 서로 만났다라는 뉘앙스를 아주 강력하게 풍기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발레리아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레리아를 만났으니까 빅토르는 만나고 집에 갔다라는 뉘앙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보통 원어민이라면 이렇게 이 문장을 보고 이런 의미를, 이런 뉘앙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표현 엄청 하잖아요. 야, 발레리아가 거기 갔더니 벌써 빅토르 이놈 자식 집에 가고 없더라. 야, 내가 집에 왔더니 벌써 우리 가족끼리 치킨 다 먹고 치킨 뼈다구밖에 없더라.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언어로도 우리가 밥 먹듯이 많이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과거 완료 표현이라는 것이고,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언어는 동사의 형태가 다르지 않지만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뭐뭐 했을 때 이미 뭐뭐 했더라 라는 이 뭐뭐 했더라의 부분을 똑같이 ed폼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had pp라는 동사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더라. 아, 그냥 이게 다른 점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신다면 과거 완료가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과거 완료를 왜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예처럼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과거 완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과거형 문장으로만, 과거로만, ed폼으로만 얼마든지 과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가 집에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레리아가 도착했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해도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과거에 대해서 묘사할 수, 과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had pp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had pp를 사용해서 과거의 사용을 묘사할 때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재미없는 영화가 있는데 그 재미없는 영화를 제가 B라는 친구한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B라는 친구한테 제가 분명히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라는 친구가 그 영화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뭐야 바보야, 왜 그 영화 봤어? 내가 보지 말랐잖아 라고 하니까 B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씨, 야, 너가 말했을 때 벌써 봤었어. 우리나라 말로도 야, 너가 말했을 때 벌써 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그 영화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아씨 야 벌써 봤었어, 네가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 내가 영화를 봤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영화 보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뭔가 훨씬 더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 PP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특정 과거 상황에 대해서 ED폼을 통해서 표현하고 ED폼을 통해서 그 과거를 나열한다면 무언가 정리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야 내가 그 영화를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영화 보지 말라고 한 거야. 감정 배제하고 순서를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난다라는 것이죠. I watched the movie already. 내가 그 영화를 벌써 봤었고 after that 그리고 그 다음에 You told me. 네가 나한테 말했어. Not to watch that movie. 그 영화 보지 말라고. 이런 느낌으로 차분하게 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헤드 PP를 사용해서 똑같은 상황을 표현을 한다면 훨씬 더 감정적이고 훨씬 더 생생한 느낌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뿜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한테 보지 말라고 했을 때 벌써 봤었다고! 이런 느낌으로요. 원어민들이 헤드 PP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상황을 우리가 과거형을 통해서 묘사를 할 때 ED폼으로 과거형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왠지 뭔가 유치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를 간 친구들에게 초등학교를 막 들어간 1학년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나 오늘 이거 했고 나 오늘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했어 라고 보통은 설명을 해주는데 이러한 말투가 원어민에게 재미도 없을 뿐더러 약간 유치하게 들리고 상황을 제대로 잘 전달해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살인 현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죽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도착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도착했더니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맛깔나는 전달법이고 재미도 있고 상황이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 갔을 때 그는 이미 살해당해 있었다. 간단하게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got there,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He had been killed already. 그는 벌써 살해당해 있었다. 여기에서 동사의 형태를 had been, had pp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ad pp를 사용하지 않고 he was killed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표현하게 된다면 내가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임 당했어. 어떤 느낌이죠? 내가 살해 용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도착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거니까요. 하지만 when I got there, 내가 거기 도착했더니 he had been killed 라고 하면 뭐죠? 아니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있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살해당해 있었어. 왔더니 이미 죽어 있더라고. 이런 느낌이 또 표현되기 때문에 헤드 PP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ED폼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뉘앙스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라는 언어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할 때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순차성에 맞춰서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ED폼 했고 동사의 과거형만 순서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가끔 가다가 시간의 순서대로 과거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역순으로 혹은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그래서 아니면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나중에 말하기 싫어서 중요한 일이니까 먼저 말하고 싶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서술할 때, 먼저 말할 때 그 동사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ED폼으로 서술을 한다면 원어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할 때,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동사의 형태를 had pp로 바꿔준다라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네가 나에게 피자를 먹으라고 했을 때 나 벌써 피자 먹었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장을 제가 만약에 영어로
When you told me to eat some pizza, 네가 나한테 피자 먹으라고 했을 때 I had some pizza, I had some pizza라고 제가 지금 had를 사용한다면 I ate some pizza 이렇게 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ate, ed 폼을 사용한다면 원어민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나한테 피자를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I ate some pizza. 내가 피자를 좀 먹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네가 먹으라고 하기도 전에 나 벌써 먹었었거든. 이거잖아요. 먼저 먹은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ate로 쓰는 게 아니라 When you told me to eat some pizza, I had eaten pizza already. had eaten으로 바꿔줘야지 원어민들도 제대로 네가 나에게 피자 먹으라고 했을 때 나 벌써 피자 먹었었거든 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had pp가 어려운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일의 선후 관계를, 전후 관계를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하지만 영어도 기본적으로 문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문맥 이전에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ed냐 had pp냐를 통해서 일의 전후 관계를, 일의 선후 관계를 표현해 주는데 이 차이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완료를 어렵게 이해하고 어렵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말에는 없는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헷갈리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진짜로 많이 하잖아요.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로 많이 하고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had pp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아쉬움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과 정성 가득한 답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